일단 처음에는 제가 좀 질문을 하고 그다음 뭐 편하게 뭐 저를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전지 맘대로 해요. 알아서 네. 나서 쓰실 건 쓰시고 예, 예. 버릴 건 버리고 그러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예. 일단 오늘 귀한 시간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 오늘 구술과 정기 편의를 위해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그냥 창업자, 그다음 구술자, 저희 면담자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구술자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생년월일부터 해가지고 고향, 가족관계 이런 기본 인상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별거나 하네. 저는 지금 호적상으로 35년생이고 그 당시에는 뭐 출생신고 제때 안 하고 그래가지고 34년생이에요. 금년에 80이고요. 그리고 이화대학 나왔고 교육과 출신이고 중앙여고에서 교편을 7년을 잡았었고 중앙여고에서 가리키는 동안에 KBS에서 스카우트도 해가지고 재치문답을 근 20년 했죠. 그래서 라디오만 있을 때니까 전국적으로 시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방송이 도입되면서 KBS, TBC에 이제 사회자도 했고 심야토론 사회도 제가 했었죠. 제 다음에는 유재걸 씨가 했고 그리고 굿모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TBC에서 네. 아침마다 미국의 굿모닝 그대로 딴 거가 돼가지고 그 TV로는 아주 성공한 프로그램이었고 그거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외교사절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무렵이 한국에서 서독 광고 보내고 간호사 가고 그럴 때가 돼가지고 그 프로를 5년 동안 연속해서 했는데 30개쯤 공간을 가서 대사님을 인터뷰해서 그 나라와 한국 관계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열리면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일본말하고 영어를 자유롭게 하니까 통역 안 쓰고 제가 한 그 방송 사회자로서 꽤 유명했어요. 그럼 구술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죄송합니다. 예. 예. 응. 네. 응. 네. 응. 12, 13? 잠깐만요. 12, 13 다 괜찮아. 응. 그래, 오케이. 일단 내가 회장님 픽업하러 갈 테니까 회장님이 정해서 알려줘. 거기로 할까? 주차하기가 장소는 나중에 알려준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나 지금 그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 서울클럽은 안 돼. 서울클럽 요새 복잡해. 응, 내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장소만 빼고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세요. 응. 오케이,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나?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가 내가 제 시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세요. 진명여고 교장을 한 40년 하신 분이에요. 이세정 씨라고. 근데 그 집 내가 둘째 며느리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고 딸만 둘이에요. 딸 하나는 지금 한양여자전문대학 교수고 큰 딸은 그 몬테소리 네. 유치원 그
교사 훈련 강사예요.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사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리타이어 했고 나도 리타이어 했고. 그럼 구순자께서 지금 살아가면서 삶의 좌우명이라든가 가치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를 즐겨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고집 같은 게 없죠. 그럼 이제 구슬 아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950년 후반에 한국 지역사회 개발 지도자 훈련 강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50년 후반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 50년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게요. 네. 그게 그 유엔에서 네. 한국의 그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OEC가 지원을 해가지고 유엔이 만든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한국 발전 연구원이었었는데 거기 원장한테 이제 거기 원장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영어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원장 보좌관으로 취직을 했는데 수원에 있었어요. 네. 근데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안 쓰고 거기 교수로다가 했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교수라는 이름을 안 쓰고 강사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유엔이 한국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만든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게 OEC에서 OEC가 무슨? Overseas Education Committe인가 뭐 예. 그게 유엔 기구예요. 유엔 기구. 네. 제가 이화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 인터뷰도 하고 뭐 외국에서 학생들 오면 만나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을 학교를 찾아오면 그분들 안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트를 당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처음 취직을 해서 갔다가 그때 이제 지역사회 개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새로운 분야가 한국에 열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리더십 인스티튜트, 그 한국 지역사회 개발 지도자 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네. 유엔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는데 농촌 지도자 교육을 주로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원장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OEC에서 그 분야 전문가가 없으니까 제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 코디네이터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OEC라는 게 Overseas Education 커미티인가 하는 데에서 한국의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또 농촌에 돈을 내고 제가 직접 했던 일은 가서 보니까 미아리 쪽에 그 시내의 그 판자촌에서 살던 사람들 전부 내쫓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아리 쪽에 그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OEC에서 집을 지어줬어요. 10평짜리 집을. 네. 그때 그 집 짓는 프로젝트가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지 가서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뭘 지을 거냐 하는 걸 해가지고 OEC에서 세멘트하고 뭐 철근 그런 걸 주고 자기네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직접 짓게 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황신덕 선생님이 중앙여고 교장을 하실 때인데 저희 시아버님하고 그 여성 교육에 관한 그 위원회 회원을 같이 하셔가지고 저희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 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교육과 출신인데 영어가 부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영어 교사를 한 7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걸스카웃에서 아니다. 영어 교사를 하면서
영어 연극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런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지금 그 방송하는 성도순이가 제 제자예요. 중앙여고에서 제 제자인데 그 학교에 한 7년 있으면서 영어 교사로서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방송도 무슨 입학시험이 끝났는데 KBS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딴 선생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려서 지가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그때 아마 그 인터뷰 내용이 지원자가 얼마나 있고 뭐 학생들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대답을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재치문답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하면서 재치문답 패널을 한 20년, 한 15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60년대 말의 얘기입니다. 예. 제가 67년에 미국을 국무성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67년경에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라디오만 있을 때 방송을 해서 그게 인기 프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재치문답 그대로 갖다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텔레비전이 몇 대 안 됐을 때죠. 그러다가 TBC의 이병철 회장님이 제 프로그램을 즐기신다 그래가지고 그 TBC 시작하면서 TBC의 토크쇼 사회자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또 그 외교사절 탐방 프로그램을 해서 프리랜서죠. 직장은 미국 공무원의 USIS라는 데서 있으면서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을 하는 걸 했고 근데 그 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동아일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료를 이제 오디오 비주얼한 자료도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미국의 리스트를 쫙 넣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쪽에 영화를 제가 5개인가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투타처 차일드예요. 투타처 차일드는 그 자동차 공업도시가 1930년대에 공업도시가 망하면서 그 동네가 불황자도 많이 생기고 범죄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떠나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 그러던 때에 그 체육교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가지고 자급자족해가지고 완전히 플린트를 공업도시로 다시 일으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보낼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번 이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업가 10명, 매스메디아에서 10명, 교육자 10명, 그 다음에 NGO 10명을 모셨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기업가의 정주영 회장님이 한 분으로 끼워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님은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걸스카웃에 잠깐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미국 공무원에 취직하기 전에 학교에서 걸스카웃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66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가지고 걸스카웃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에 있는 거가 참 안정적인 직업이긴 한데 걸스카웃을 좀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걸스카웃으로 간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때 학교 선생님들은 미쳤냐 그럴 텐데 걸스카웃에 가가지고 이제 걸스카웃에서 모금 행사를 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할 때 기업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정주영 회장이 왔는데 정주영 회장이 30만 원 정도 가져왔는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때 총 모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내면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용학 씨하고 정주영 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 교사가 저는 걸스카웃 관계로 이제 그 우리 명예회장이니까 심심한 양반이 전화해서 잠깐 올라오라 그러면 뭐 만나 뵙고 그럴 때예요. 또 방송하면서 인터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하루는 오라 그러시더니
성모금액이 500만 원인데 30만 원 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기념품이라도 주고 싶은데 뭘 할까 그러고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이 양반들 전부 촌사람들인데 그때 경무대죠. 경무대에서 밥 한 번 먹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두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남자 두 분을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경무대에서 점심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박 대통령이 밖에서 오찬 약속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거를 캔슬하고 경무대에 오신 거예요. 왔는데 유교사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기업인들 둘하고 식사 중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거기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두 사람 다 촌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풋고추 가져와라, 된장 가져와라 해가지고 풋고추 찍어 먹고 막걸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걸리 잡수시고 기분 좋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그게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그 특혜 있을 거리가 없었죠. 근데 그날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근데 그때 정주영 씨는 이미 울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속도로가 울산을 거쳐서 간 건 뒷얘기예요. 이 둘이 앉아서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독일처럼 부흥을 해야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정주영 씨가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7m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몇 미터 못 타잖아요. 돈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차관을 얻어다가 7m 하지 말고 2m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고속도로가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 터져서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둘이 무게가 돈을 들여서 얇게 하면서 계속 터지면은 인건비가 나가면 그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직자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얇게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를 두 분이 묵게하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의 차관을 갖다가 국내 그 기업인들이 하면서 7m짜리 완전한 고속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2m 정도로 해서 차만 지나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터질 때마다 위에 덮어 씌우면은 7m쯤 할 때는 인건비로 상당한 경제 그 구제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걸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역사회학교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학교 운동을 막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회장으로 이제 지역사회학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양반이 바쁘니까 지역사회학교 후원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사회를 지역사회 고속도로가 천안까지 되면 천안에 가서 하고 대전까지 가면 대전에 가서 하고 전국을 그 고속도로 역사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이사회를. 그때 정주영 회장은 울산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다음에요. 근데 자동차가 되기려면 길이 있어야 하니까 이 양반은 결사적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길을 만들어야 경제가 유통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두 분이 뜻이 맞은 거예요. 신문에서 비판을 하거나 말거나 이 두 사람이서 길을 울산으로 해서 부산까지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전으로 해가지고 그 대구를 거쳐가지 못한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울산을 통해 그게 만든 것 때문이에요. 이 역사는 정말 희한한 데서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역사회학교 이사회를 그렇게 했는데 지역사회학교 이사는 그 당시에 내가 기업가 10명, 그 NGO 10명, 교육자 10명, 그 다음에 민간인, 교육자, 언론인, 기업인 그렇게 10명씩을 40명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가지고 돌려주기가 싫어서 미국 공보원의 원장이 부원장이 초대했구나. 그때 원장이 어디 가서 없어가지고 부원장이 모턴 스미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초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40명을 불렀어요. 근데 그 40명이 다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을 해가지고 공보원 이제 그 서울 미국 공보원이라는 게
광화문에 지금 그게 그 모통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서울 미국문화원 센터가 있을 텐데 거기 강당에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뷔페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명이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토론회를 했어요. 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맨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그 일하는 거 이외에 쓴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그런데 그때 강릉이 아니고 어디죠? 현대가 맨 먼저 강릉 쪽에 예. 거점을 가지고 있었죠. 강릉에 거기 무슨 회사가 있었어요. 현대건설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예. 커다란 그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무슨 공장이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거기에 뭐 체육관도 있고 뭐 시설이 다 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전부 현대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당장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 영화 보시고 그 다음날로 현대 가족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랑 다 그 뭐 농구시설이 농구장이니 무슨 뭐 인도풀도 있었다 그러시는데 그거 다 개방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 지역사회학교 운동에 푹 빠졌죠. 초대 회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출마할 때까지도 회장을 안 그만두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사직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당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몽고원이 그분 생각으로 자기가 그 국민당인가 뭔가를 네. 시작해가지고 김동길 씨하고 이제 유세를 흘러다니는데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었거든요. 그런데다 국민당을 만들고 나서 현대 직원들이 전부 당원이 됐어요.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당의 당원 수도 많고 또 유세하러 가면 유세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이만한 인기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그 선거운동하는 조직에 좀 들어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 모이는 사람들 못 봐서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 뭐 관광버스가 20대 30대씩 주변에 있었거든요. 정주영 씨를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멀리 서 있는 거 못 보고 쏙 들어와서 연설만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계산에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현대가족이 많다 그러지만 현대가족 중에는 정주영 회장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을 거라고. 그러니까 꿈 깨시라. 괜히 나가가지고 나중에 당선 안 된 다음에 현대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당선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나 이민 갈 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마이크 배터리가 안 있어요. 조금씩. 네.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이 그야말로 정주영 회장의 성격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못 견뎌야 해요. 어떻게든지 굴복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강릉 그쪽에 뭘 시작을 하셨더라 그때? 강릉에. 응. 강릉에는 강릉이 아마 그 뭐지 훈련소처럼 직업훈련소. 네, 직원 훈련소 같은 게 그쪽에 있었어요. 거기 호텔을 하나 네, 맨 먼저 나중에 지어가지고. 강릉 호텔도 응. 지었어요. 네. 강릉에. 근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시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울산도 맨 먼저 지역사회학교 시작을 울산에서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뭐지? 제동국민학교. 예. 제동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 영화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제동에서 시작을 먼저 했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지역사회 교육협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창업자가 처음 만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만들기 전이죠. 예, 그거 그러니까 만들기 그 전에. 영화를 처음 보경, 저 제일 처음에 만난 거는 강원도민회에서 만났고, 예, 예. 강원도민회에서 그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학금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유명한 사회자니까 제가 강원도 화천 출신이었거든요. 예. 제가 정주영 씨보다 훨씬 더 유명했어요, 당시에. 왜 정주영 회장이 미국과의 연결을 많이 원했었어요, 공접에. 자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뜻이 크니까 미국하고 연결이 좀 됐으면 했을 때 제가 나타나가지고 공보원장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 회장님하고 상관이 없던 언론계, 예. 또 민간단체, 그 기업계 쪽 사람들도 정 회장님이 그 건설업계밖에 모를 텐데 다른 관련 업체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창업자는 강원도 사람을 불러봐도 힘이 돼줄 사람이 주변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연과 산, 물, 바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성공한다. 라고 뭐 그런 내용의 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수께서. 그래서 혹시 그분- 강원도가 고향이라도 저 가까워질 수 있는가요? 강원도 이제 그나마 강원도 사람으로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인데 이제 박용학 씨가 그때 미도파가 예. 그 굉장히 컸잖아요. 그 전중현 씨가 라면을 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모여서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냥 산간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좀 도와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모임에 이제 제가 사회자로 저는 이제 유명 인사로 참가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알았는데 걸스카웃에 지각하면서 예. 걸스카웃에서 모금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발탁이 되신 거죠.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오찬 대접을 받는 중에 대통령께서 그날 약속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예. 오시는 바람에 만나서 예. 그게 계기예요. 정주영 씨가 그때 청와대를 안 갔더라면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거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네. 30만 원 낸 것도 컸지만 유교사가 또 그렇게 모셔다가 사의를 표했다는 것도 멋있는 얘기고, 그날 해필 대통령이 그렇게 오찬을 참석을 안 하고 돌아와서 하여튼 뭐 풋고추 갖다 된장 찍어 먹으면서 얼마나 신이 나게들 떠드셨는지 대한민국 발전은 그때 다 시켰어요. 그랬고 나중에는요,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그 춘천댐 있죠. 예. 춘천댐. 춘천댐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일본하고 예.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일본이 와서 전부 그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나중에 위약금을 물어준 걸 보면 계약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 세상 없는 댐도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거는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춘천댐의 오리지널 컨셉트가 산을 갖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성분을 조사했어요. 돌이 얼만큼이고 자갈이 얼만큼이고 진흙이 얼만큼이고 이거를 다 쌓아놓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댐은 컨셉이 산을 움직여 놓는 대단한 공사를 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댐을 지으려고 했던 거에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산을 움직여 놓는 것만큼의 경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에다가 기술 때문에 주는 돈을 안 줄 수 있으니까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춘천댐을 그 현대건설이 달려들어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걸스카웃에서 초청해서 30만 원 내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경무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두 분이 생각하는 차원이 비슷해요. 대단히 현대적인 거에 대한 그 경험은 없지만 생각이 두 사람의 생각이 한국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 의기투합한 거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1969년에 설립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설립자가 관여된 과정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설립될 때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 났습니까? 그때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68년에 제가 미국 공무원에 취직을 했고 67년까지는 난 걸스카웃 쪽에 있었어요. 68년에 미국 공무원에 취직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행사가 그 동아일보하고 해가지고 시민 지도자 훈련이라는 시민 지도자 저 동아일보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어요. 민간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내 생각엔 아카데미 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인데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동시통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지역사회 지도자 연수인가 훈련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자료 화면으로 가져온 영화예요. 그 영화를 가지고 40명을 불러다가 초청 시사회를 한 거죠. 초청 시사회 자리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분이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 교육위원장이 그러면 내가 밥을 살 테니까 이 사람들 돌아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이제 이거 할만하다 해가지고 이명신 씨가